이번 시간에는 수학 삼각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칸을 보니까 여기도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칸 모두 다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냥 평균만 구하지 말고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도 해보고 올림도 해보고 내림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라운드라는 함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 그러면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거고, 라운드 업이다 그러면 올림, 라운드 다운이다 그러면 이제 내림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반올림한다라는 얘기는 숫자가 5 이상이면 숫자를 올려주고 5가 안 되면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올림은 어떤 숫자가 오든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요. 내림은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지정했을 때 3으로 2로 1로 0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지정했을 때 각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써주고 라운드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자, 이 값에 자릿수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자, H8 그럼 지금 이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11이다 그럼 이 앞에 3이라고 써있던 그 자릿수입니다.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 잡아 당길게요. 잡아 당길 때 이 값이 들어있는 자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자릿수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지만 이 값이 들어있는 곳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F4를 눌러서 달러를 붙일게요. 그래서 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자릿수를 내가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소수점 보니까 지금 4, 5, 1, 9라고 있어요. 셋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인데 셋째 자리까지 보여주려면 네 번째 자리를 없애야죠. 그 네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반올림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4, 5, 2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릿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4, 5 하고 이렇게 두 자리만 나오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자리의 숫자가 지금 1이잖아요. 이 1이라는 건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그냥 4, 5까지만 표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1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자리가 원래 4였는데 두 번째 자리가 5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0으로 지정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는데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4잖아요. 그죠? 반올림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1의 자리 숫자가 없어집니다. 일십백천만의 1의 자리요. 그래서 1의 자리가 지금 7이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나온 거예요. 2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의 자리까지, 3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업 좀 볼게요. 자, 라운드 업 써주고, 그 다음에 값이 있는 곳 찍어주고, 컴마 이제 자릿수요. 해서 요것도 쭉 잡아 당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다운도 같이 볼게요. 라운드 다운 써주고 값이 들어있는 곳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릿수요. 그리고 나서 또 요것도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수점 기준으로 볼게요. 자릿수 3개다 라고 했더니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표시가 됐죠. 근데 얘랑 숫자가 틀려요. 요 네 번째 자리의 숫자가 반올림이 돼서 이제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된 건데 이 숫자가 반올림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올려버리는 거. 얘는 9라는 숫자는 원래 반올림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내려버린 거. 그 다음에 자릿수 2일 때 보세요. 2일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줬다. 그 얘기는 세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했다는 소리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지금 1인데 1은 원래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운드 업은 무조건 그냥 올려버려요. 그리고 내림은 무조건 그냥 내려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릿수를 어떻게 지정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 구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라운드를 쓰기 전에 일단은 평균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AVER, AGE라고 평균 해주고 그리고 점수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의 평균 구해라. 그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해서 지금처럼 87.3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붙여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값으로 생각해 버리면 돼요. 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이 평균을
이 평균을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을 하는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그 얘기는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도 이제 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 쓸 때는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한 번에 는 써서 이 함수를 쭉 썼어요. 쓰고 나서 엔터 쳤더니 오류가 생겼네. 그러면은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에버레지인지 라운드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쓸 때는 이렇게 안쪽 거 먼저 쓰고 그게 결과값이 멀쩡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거 쓰면 됩니다. 이제 좀 함수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냥 한꺼번에 쭉 써도 되지만 처음에 함수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안쪽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거 그렇게 순서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평균 여기 것도요. 여기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AV, ER, AGE 하라고 평균 이제 국어의 평균 구할게요. 국어의 평균 구해라. 가로 닫고 엔터. 했더니 소수점이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 옆에 것도 일단은 쭉 당겨서 결값이 멀쩡히 나온지 확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 자체를 이제 라운드 업, 올림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라운드 업이라고 써주고 이렇게요. 자, 라운드 업을 하는데 이 평균값을 가지고 해라.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올림해라. 그래서 나한테 두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릿수는 2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쳤더니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올림을 하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과목 평균 2는 이제 라운드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평균 먼저 구해야죠. 평균 먼저 쭉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하자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이제 라운드 다운 해서 이 평균 값을 라운드 다운 해라. 내림해라. 내림해서 나한테 둘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내림하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라는 함수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합계 구하는 거예요. 합계 구할 때 이제 좀 조건을 좀 걸자고요. 첫 번째 합계는 총점이 250 이상이다. 그런 조건 하나 걸어서 해보고요. 합계 두 번째 거 얘는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그 사람들의 과목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합계 1은 이제 조건을 하나만 쓰는 거고 합계 2는 이제 조건을 두 개 쓰는 거. 조건을 하나 쓸 때는 그냥 우리가 sumif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sum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 범위에서 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이 계산 범위에 있는 거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s요. sumifs도 얘랑 똑같이 생겼죠. 해서 sumif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처음에 이제 붙이는 게 계산 범위요. 계산 범위. 이 범위 계산해. 그리고 뒤에다 이제 조건 쭉쭉쭉 써주면 되죠. 그래서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 범위는 첫 번째 조건 범위 여기는 첫 번째 조건 여기는 두 번째 조건 범위 여기는 두 번째 조건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umif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sum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지금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총점이 250점 이상인 사람의 과목의 합계예요. 자, 그러면 이 총점, 이 범위에서 이 총점이 들어있는 곳에서 뭘 찾아라? 250점 이상인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250 찾아라. 찾아서 뭐의 합계 구해라?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총점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250 이상인 걸 찾아가지고 이 범위에 있는 국어 점수의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채우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여기에서 나는 총점이 250점 이상인 거에
국어의 합계 구할 거고요. 여기는 영어의 합계 구할 거예요. 여기는 수학의 합계 구할 겁니다. 국어의 합계를 구하든 영어의 합계 구하든 수학의 합계를 구하든 나는 세 가지 과목 모두 다 총점이 250점 이상인 것들의 합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이 총점의 이 범위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총점 범위는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싹 다 달러 붙여주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채우게 해주면 이렇게 값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요. 얘는 이제 조건이 두 개요. 첫 번째 칸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국어 점수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 점수들 중에서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그 사람들의 합계만 구할 거예요. 요 칸은 영어 점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80점 이상 95점 이하의 영어 합계를 구할 거고요. 요 칸에서는 수학의 85점 이상 95점 이하인 그 과목들의 합을 구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sum if s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쓰는 게 계산 범위라 그랬죠. 자, 국어 점수 계산해.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해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이 국어들 점수 중에서 몇 점 이상인 거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이 국어 점수에서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작거나 같다 95. 이렇게요. 해서 이게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계산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 찾아라. 이 범위에서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가 다 똑같다고 해서 한 번만 쓰겠다? 안 됩니다. 그때마다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함수를 쓰든 간에 함수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채우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생각 좀 해보세요. 여기서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위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변하면 안 되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붙여줘야죠. 그거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고 라운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